제품 기획 및 개발 수업이 예전부터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용자의 니즈를 듣고 의견을 듣고 또 사람들이 뭔가 만족해하는 것이 뭐냐 혹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고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면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철학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은 가서 물어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고 혹은 좀 구체적인 뭔가 컨셉을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팔랑귀처럼 뭐 뭐든지 다 이런 사람은 저게 좋다 이 사람은 저게 좋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나가면서 그 방향성 상에서 조금 튜닝해 나가는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설문을 잘못 준비해서 원치 않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원한다고 해서 딴 사람이 그거를 안 원하고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에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번 학기는 앞으로는 좀 더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구글 벤처스에서 하는 그 방법을 좀 더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좀 더 뭐랄까 그 철학 자체는 비슷한데 그 철학 말고 방법론 자체가 적용할 만한 부분이 꽤 있어서 수업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방법은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제 정해서,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찾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금요일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붙는 5일짜리 프로젝트인데 우리는 수업에서 매주 그걸 똑같은 걸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 5일짜리 디자인 스프린트는 하루 종일 참여해야 돼요. 5일 동안. 근데 우리는 그런 수업 기간이 그렇게 여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소들을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책에서 뽑아가지고 수업에서 녹여내가지고 여러분들 한 학기 분량의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린트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이 스프린트에 어떤 날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한 그 스프린트의 정보를 참조하고, 근데 또 스프린트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디자인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뭐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자일 관련된 방법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녹여내가지고 수업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테스트해 가면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느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품 기획 및 개발 수업에서 뭘 개발했다라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여러분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평가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돼요. 보통은 교수님들께서 저랑 또 몇 교수님들께서 중간 기말 평가 때 해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필요하면 중간중간 코멘트와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중간에 단순히 너무 추상적인 기획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 이게 정말 팔릴 물건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이 제작하려면은 제조 단가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과연 얼마에 팔아 여러분 이윤이 남을 거냐라는 그런 계산도 러프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는 단순히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제품 하나를 기획해서 생산해 내는 데까지 뭐가 어떤 일련의 과정들, 어떤 고려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철학은 바로 앉아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그런 토론만 가지고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부터 배우고, 그리고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물어볼 때 필요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해서 물어보고, 물어본 걸로 배우고, 배운 걸로 가지고 반영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물어보고, 이걸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 나갈 때 바로 디자인 스프린트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진행될 건데, 저도 이 수업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하려고 그러고 TA가 4명이에요. 이 TA들과 저와 막 엮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건데, 저랑 TA의 의견은 참고예요. 우리도 사용자가 아니거든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저희는 일종의 애자일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골똘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러지 말고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뭐 어도be XD라든지 피그마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툴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종이에 그려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또 굉장히 애자일하게 갈 거예요. 처음에는 러프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막 나이스하게 아주 잘 CAD 모델 만들어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스케치할 때는 스케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정말 뭔가 만들어 볼 때는 또 그에 합당한 툴을 써가지고 만들게 될 텐데 하나하나 해가자는 거죠. 너무 앞서가지 말기 바라고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한번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 프로세스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업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아이디어 같은 거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쭉 가라라는 코멘트를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가는 중에 발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너무 큰 아이디어로 프로젝트 하는 것을 막을 거예요. 무슨 국가사업 같은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의 기능, 어떤 특정한 기능이라도, 그리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라도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앱이라도 완전 뭐 이만한 기능을 하는 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 핵심 기능을 선택해서 그것만 가지고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 이 수업 로드를 줄여나갈 거예요. 제 기계는 빡세다, 밤새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품 기획과 제품 개발이 그렇게 빡세게만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수업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즐겁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가지고 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 회사들이 이 방법으로 가야만 해요. 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사실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즐겁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나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 의견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요 해서 빨리 프로토타이핑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정말 가능성 있으면 밀고 나가고, 진취적이고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회사에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뭐 캡스톤이라든지 앞으로 프로젝트 할 때도 굉장히 이 철학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이 철학을 잘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과 기법들 있잖아요.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또 6색깔 모자라고 해서 빨간색을 쓴 사람은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다 효과적이고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쓰고 저런 상황에서 저걸 쓰고 하는 거지, 이게 뭐가 제일 좋다, 뭐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마인드맵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팀에서 아이디어를 낼 때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또 한 가지만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디어 회의 자체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아이디어 회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의가 특별하게 여러분 중에 굉장히 서로 죽이 잘 맞고 케미가 좋은 학생들이 모여있다, 그럼 아이디어 회의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별로 도움되는 아이디어는 별로 안 나오고 그냥 아이디어 회의가 재밌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 내고 재밌고, 그럼 아이디어 회의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에서 항상 리더가 있어야 돼요. 진행자가 있어가지고 누가 말해보세요, 누구 말해보세요, 이런 좀 딱딱하게 가야 돼요. 사실 딱딱하게 가야지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집단적 사고에 너무 빠져버린다든지 아이디어 회의 자체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보다는 회의의 재미, 그런 것들을 막 얘기만 하다 끝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회의 없는 아이디어 개발이에요. 아이디어를 낼 때 각자 흩어져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아이디어를 막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혹은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게 벽에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요.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사적인 감정을 완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 붙여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게 좋으면 붙이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많이 붙인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가 누구 건지 찾아보고 설명을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막 내 아이디어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설득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말할 주변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스프린트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 개발은 서로 흩어져서 모르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은 투표 점수가 많이 받은 게 뭐 두세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점수가 높은 것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 스프린트에서는 누가 와가지고 선택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갈등 상황을 완전 배제해버려요.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게, 어떠한 누구 기분 좋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수 많이 받았고 누가 그 점수 많이 받은 것 중에 선택해줬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예요. 아무런 제약도 없어요. 이게 바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을 하는 그 방법으로서 디자인 스프린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브레인스토밍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것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장점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제한된 시간 내에서 5분 동안 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시간적인 제한을 딱 주고 나서 그 시간 또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한 다음에 벽에 딱 붙여놓고 선택하는, 그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선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하고 혹은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어떤 의견 충돌이라던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서로 너무 서먹서먹해서 자기 의견을 잘 못 낸다, 다양한 상황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방식이 바로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는 수업에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들 나누는 거는 여러분 친목도모 같은 팀 다이나믹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막 즐기고 웃고 같이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또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건 그거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는 거죠. 프로페셔널하게 스케치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 자기 생각을 쫙 펼쳐가지고 짜잔하고 전시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최대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개발하는 걸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중에 평소에 나는 아이디어 발상에 자신 있어, 나는 아이디어가 많아, 나는 독특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아이디어가 참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좀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죠. 난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생각이 그렇게 발산적이지 않아, 나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수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발상법은 발전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를 내는 그 스킬은 개발하고 더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평소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아이디어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많고 적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발상하는 방법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이고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너 아이디어 내봐, 스케치해봐,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도구를 써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인드맵이다. 키워드를 적어가면서 이거랑 연관된 뭘 하나를 떠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연결시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 떠올려서 가지를 치고 거기서 또 가지를 치고 점점 아이디어가 하나의 구심점으로부터 뻗어 나가는 게 마인드맵이죠. 시각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들을 해왔는지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생각들을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러면은 약간 주먹구구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얘기하면은 옆에서 듣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거기에는 발상도 들어가고요, 비판도 들어가고요.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한다면은 진행자가 있고요, 룰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갖다가 거기에 더 살을 붙여서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충분하게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처럼 누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이 많든 적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구로서. 그래서 아이디어 도구를 잘 써서 필요한 때에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디어가 많고 적고 이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발산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뭐 창의적인 사람만 모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완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의 역할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은 뭐 가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 창의적인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창의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 그거는 좀 만들기가 어려워. 그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우리 예산 초과야. 그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어때 저때, 이렇게 크리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동시에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한쪽 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자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디어가 많아, 나는 아이디어가 적어, 그걸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팀에서 어우러져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팀워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앞으로 캡스톤이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했을 때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방법론을 따라서 여러분이 배운 걸 써먹고, 또 팀으로 혼자 아이디어 내기 힘드니까 우리 팀으로 회의합시다, 브레인스토밍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쫙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기 바라고, 그 방법이 정말 여러분이가 통할 거예요. 여러분 캡스톤 한다 그러면 주제 정하느라고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쓰는데 배운 방법론들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발산과 수렴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인데, 발산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 어떤 아이디어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을 발산이라고 하죠. 수렴은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들 중에, 다양한 생각들 중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 정말 내가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추려 나가는 거죠.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과정에서 펼쳐놓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섞어가면서 혹시 뭐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것은 비슷하니까 또 합쳐볼 수 있겠고, 서로 이질적인 것도 합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렴의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취합이 되거든요. 발산과 수렴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수백 번씩 하고 있는 게 바로 발산과 수렴이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발산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으면 좋을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일종의 프로블럼이죠. 질문이죠.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냅니다. 뭘 먹자, 뭐 어디 가자, 시켜 먹자, 양덕동 가자, 맘스 가자,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걸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덕 갈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맘스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혹은 편의점을 가든지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양덕동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합리적인 대안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양덕동을 나가서 일거리를 가도 되고, 또 질문이 나와요. 어디 가자라는 것이 정해졌으면은 먹고 나서 뭐 할까? 나가서 먹자라는 것만 정해졌으면 나가서 뭘 먹을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산하는 질문이 나오고, 그 발산에서 뭔가가 수렴이 되면은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가 꼬리를 잇고 점점 해결이 돼 나갑니다. 생각을 쪼개야 돼요. 질문을 주말에 뭐 할지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은 쪼개가지고 어딜 갔으면 좋겠냐, 뭘 먹으면 좋겠냐는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쪼개서 질문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발산할 때 많이 하고 수렴할 때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 나가야 되는데, 발산할 때는 발산만 하자, 수렴할 때는 수렴만 하자는 거예요. 발산하는 단계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누군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렴을 해버려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수렴이 돼버렸어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산할 기회가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 아이디어는 그냥 폐기가 된 거예요. 발산할 때는 발산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쫙 펼쳐놓아야 됩니다. 펼쳐놓을 때는 뭐가 맞다 그러다라는 것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나도 펼쳐놓고 너도 펼쳐놓고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타당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선택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펼쳐놓고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한쪽에 모아놓고, 고려하기 힘든 것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쫙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렴이라는 것은 펼쳐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결과물로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컨버전스예요. 발산하는 건 다이버전스고, 다이버전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컨버전스는 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100개를 중에 하나를 뽑는 개념이 아니라 쫙 펼쳐놓고 그 중에 뭔가 대안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렴해가면서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점수를 매겨서 하나를 뽑겠다는 의미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 힘들 때 평가를 해보면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애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리뷰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하는 게 좋은지 선택하는 거죠. 발산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 발산 기법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죠.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마인드맵 같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대안을 선택해보는 거고요. 수렴은 펼쳐놓은 그 아이디어들 중에 100개든 30개든 얘네들을 각각 점수를 내는 거예요. 점수가 높은 것, 낮은 것을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점수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보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100%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대안이 조금은 나왔는데 방향성이 조금은 보인 거죠. 근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좋은 컨셉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발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어떤 대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대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발산을 하는 거예요. 발산해서 또 수렴해보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발산하고 또 수렴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그래서 문제가 하나가 생길 때마다 발산하고 수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해 나갈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발산과 수렴할 때 발산을 할 땐 발산만 하고 수렴할 땐 수렴만 하자.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게 문제를 쪼개서 하나씩 발산과 수렴을 하자. 이 개념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